안녕하세요. 종양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정시 특이하게 선발하는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올린 것 같긴 한데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도권 위주, 서울, 경기 위주로 볼 거고요. 제일 처음에 대학은 이쪽에 덕성여대가 있네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탐구가 고정이에요. 탐구가 고정, 25로 고정되고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 위주로 30, 30, 15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어를 제일 못했으면 국어를 15를 반영하고 수학을 잘 못했으면 수학을 15를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 덕성여대예요. 덕성여대는 3등급까지는 이제 영어 3등급까지 크게 이제 불리함이 없는 대학이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영어를 30을 반영하겠죠. 그러니까 국어를 15를 반영하냐, 수학을 15를 반영하냐. 이제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삼육대라는 대학이 되게 특이하게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제일 잘한 거 순서대로 40, 30, 20, 10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제일 잘했으면 영어를 40하고, 탐구를 제일 잘했으면 탐구를 40을 하고, 국어를 제일 못했으면 국어를 10을 반영하고, 수학을 제일 못했으면 수학을 10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21 요것도 특이하긴 하지만 이 한국사가 탐구 하나로 대체된다는 것도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내가 탐구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정말 극단적으로 망쳤는데 이 36대는 탐구 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거든요. 작년엔 하나를 반영했지만 올해는 두 과목으로 늘어났어요. 여튼간 탐구 하나는 곧잘 했고 하나는 저 폭망했는데 한국사가 1, 2등급이다. 그러면은 그 폭망한 그 탐구를 없애고 한국사가 이제 대체가 되는데 한국사는 1등급 98 주고 2등급 95 주고 3등급 92를 주니까 웬만하면 탐구 하나를 대체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어 그러니까 이 한국사랑 이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이 영어랑 탐구를 거의 70을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제일 잘해서 40, 탐구를 그 다음 잘해서 탐구를 30, 그 다음에 국어를 잘해서 국어 20, 수학을 제일 못해서 수학을 10 이렇게 반영하는 이제 전형이 있어요. 이건 문과, 이과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여튼간 40, 30, 20, 10 반영 비율로 잘한 거 순서대로 하는데 한국사가 탐구로 대체한다. 이게 좀 특이한 대학이 삼육대죠. 서경대는 이제 뭐가 특이하냐면 그냥 반영 비율이 이제 극단적인 대학이에요. 문과 같은 경우 국어 40에 수학 10,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10에 수학 40. 그러니까 내가 국어를 잘했어. 이제 뭐 서경대 문과. 내 수학을 잘했어. 서경대 이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국어를 잘했지만 수학을 못했어야지 서경대 문과를 쓰는 거고 내가 국어를 못했는데 수학은 잘했어야지 이제 서경대 이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대학인데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면 되게 낮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경대 이과 같은 경우는 2021, 2022 둘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특이한 대학은 원래 좀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 대학의 레벨이 높든 낮든 간에 이렇게 선발하는 대학들이 없으면 입시 결과가 높아지는 건데 여튼 간에 서경대는 2021, 2022 이과 성적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서울여대 올해 꽃이라고 제가 이제 몇 번이나 말했었던 대학이죠. 세 과목 반영이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랜덤하게 세 개를 반영하는 나는 국영탐, 수영탐, 국수영 여튼간에 어떤 조합이든 이제 다 되는 거죠. 문과, 이과 모두 다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탐구는 하나밖에 반영을 안 하고 영어는 작년보다 4등급의 환산 점수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여대는 작년 입시 결과 보고 쓰면 안 된다. 제가 한 10번 이상 말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여대는 저 개인적으로 100분이 90 내외다. 90 넘어가야 될 수도 있는 학과가 있을 테고, 90보다 조금 아래에서 합격하는 학과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작년 입시 결과는 83에서 85 정도가 나와 있는데, 83, 85는 서울여대 못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신여대는 요 두 개 학과가 이제 특이한 학과죠. 문과에서는 경제, 이과에서는 AI 융합. 문과는 1441. 그 경제학과만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학과가 경영보다 더 점수가 높다라는 거를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쟤네들은 10, 40, 40, 10이니까 저거에 딱 맞는 애들이 썼겠구나. 기본적으로 경영보다 경제가 높으면 그 다음에 경제가 조금 내려오겠다.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말했었던 건데, 근데 그건 이제 동일하게 선발했을 때고, 얘는 특이하게 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선발하니까, 성신여대는 매년 경제가 높겠구나. 이 생각은 해야 되는 거고, AI 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이제 국어가 10%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특이한 거죠. 국어 못하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성신여대 이 두 개 학과가 이제 특이하게 선발을 하는 대학이다. 그 다음에 숙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학이란 통계가 있는데, 둘 다 수학을 50%를 반영하죠.
그러니까 수학과는 국어 15에 탐구도 15, 통계학과는 이제 국어 20에 이제 탐구 10 이렇게 하는데 수학과는 미적이랑 기하를 응시를 해야 되고 과탐을 응시를 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거고 통계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튼간 탐구 못하고 수학 잘했어요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대도 수학과랑 통계학과는 엄청나게 높겠죠. 왜냐면 특이하게 선발하니까. 특이하게 선발한다라는 거는 내가 얘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골고루 잘했으면 골고루 잘한 대학들은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쓰는 건데 이제 특정 영역을 정말 못했고 특정 영역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난 이 대학에 너무 맞아.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이 싹 몰리면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죠. 한성대 같은 경우는 요 상상형 인지학부만 그래요. 상상형 인지학부가 40, 30, 20, 10 요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36대랑 비슷한데 36대는 탐구가 평균이었는데 한국사를 탐구 하나로 대체를 한다. 이제 요거였고 얘네들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잘한 거 위주로 40, 30, 20, 10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탐구를 제일 잘했으면 탐구를 40하고 영어를 제일 잘했으면 영어를 40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4, 3, 2, 1 전형으로 가는데 한성대 상상형 이작부도 작년에는 국어 수학이 30, 30로 고정이었어요. 작년에 국어 수학이 제일 어려웠던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한성대 상상형 인작부는 입결이 이제 큰 폭으로 내려올 학과 중에 하나였고 점수대가 되게 많이 내려와 있어요. 거의 막 78,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올해도 78이 나올 거냐? 아니겠죠.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뭐 얼마만큼 높아질 거냐?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이렇게 선발하는 대학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어를 10%를 반영할 수도 있고 수학을 10%로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뭐 하나를 망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는 쪽에가 한성대 상상형 인작부다. 작년 입시 결과 보고 지원하시면 큰 코 다칠 대학이 한성대 상상형 인작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진대라는 대학이 이제 되게 특이하게 반영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잘한 건 60에 나머지 4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제일 잘했어요. 그럼 영어를 60을 반영해요. 그 다음 잘한 과목을 40%를 반영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사도 그 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영어랑 한국사는 이거잖아요. 절대평가대야. 그러니까 그 과목. 그러니까 내 영어 1등급에 한국사 1등급인데 국어 5등급, 수학 5등급, 탐구 5등급. 근데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이런 학생들이 뭐 전국에 있긴 하겠죠. 뭐 몇 명이라도 있긴 하겠죠. 여튼 그런 친구들이 쓴다. 그러니까 요런 학과들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학과는 모르겠지만 이 간호는 기본 90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영어 1등급에 한국사 1등급 따닥 하면 내 점수가 이제 90점인데 이 90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은 옛날에 뭐 얘네랑 비슷하게 선발했었던 대학이 신한대라는 대학이 있는데 신한대가 2022학년도 입결은 이제 폭락을 했지만 그 전에 2020학년도, 2021학년도에는 얘네들이 이제 수학 필수에 나머지 하나 이거를 반영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 영어를 해도 되고 한국사를 해도 됐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막 입시 결과 막 96, 97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대진대는 작년 입결이 막 84, 85 막 이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점수를 보고 쓰시면은 안 된다. 간호학과는. 수원대 같은 경우는 일반전에 1, 2가 있어요. 원 같은 경우에는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30,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30을 고정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랜덤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요거 30에 그럼 나머지 세 개를 잘한 거 위주로 30, 25, 15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제 문과인데 수학을 제일 못했어? 그럼 수학을 15 하는 거고. 내가 이제 이과인데 국어를 제일 못했어? 그럼 국어를 15 하는 게 이제 일반전형 1이고. 수원대는 이게 또 특이한 게 이 영어 환산 점수를 퍼주는 대학입니다. 영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보면은 영어 5등급은 맞아도 내 영어 환산 점수가 88인 거예요. 다른 대학은 영어 2등급이 환산 점수가 90 나오고 뭐 3등급 80 나오고 그런 대학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원대 같은 경우는 영어 환산 점수가 높다. 그냥 영어를 못하면서 나머지 하나도 못한 학생들이 일반적인 1을 쓰든 2를 쓰든 이제 하는 겁니다. 2 같은 경우에는 잘한 거 위주로 45, 35, 20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장 못한 과목을 이제 극단적으로 뺄 수 있고 가장 잘한 과목을 가장 크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쪽에가 저쪽에 일반 전형 2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는 이제 문과는 국어 플러스 알파, 이과는 수학 플러스 알파였는데 이제 올해부터가 이제
국수 중에 하나, 이제 영탐 중에 하나, 이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반 전형 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발을 해요. 작년에는 이제 뭐 간호학과 쓰려고 했으면 이제 수학을 꼭 들어가면서 나머지 하나를 썼어야 되는데, 이전엔 내가 수학을 못하고 나 국어를 잘했어. 그럼 이제 국어를 50 하면서 나머지 하나를 막 50을 반영하는데, 그게 영어를 50을 반영해도 되고 한국사를 50을 반영해도 상관이 없다. 영어 3등급이면 92고 한국사 3등급이어도 92를 줘요. 그러니까는 여튼 국어 수학 중에 하나에 나머지 하나,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3등급 안쪽으로 들어갈 테니까 92짜리를 영어 절대평가든 아니면 한국사 절대평가든 그거 정도는 하나를 갖고 있고 결국 국어 수학 등의 승부를 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높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여튼간에 신한대 간호학과가 엄청나게 이제 낮아 있었죠.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국어 수학 중에 하나 하고 영어 한국사 중에 하나 하고 탐구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국수 중에 잘하는 거 하나, 영어랑 한국사 이 절대평가 둘 중에 하나, 그리고 탐구 하나,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되게 특이한 거고, 작년에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신설이었죠. 신설이었는데 거기에서 간호학과 일반적인 1이든 2든 간의 간호학과는 작년에 신한대의 점수는 상당히 이상하다.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엄청나게 몰리겠죠. 을지대는 이제 2 전형이 있어요. 2 전형은 잘하는 거 2과목이요. 국수 영탐 중에 잘하는 거 2과목을 선택해라.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영어 탐구를 잘했어. 나 영탐 반영하고. 내가 국영을 잘했으면 국영 반영. 수영을 잘했으면 국수영 반영. 국수를 잘했어. 국수를 반영. 뭐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탐구는 평균을 반영한다.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일반 전형 2 을지대에서 하는 겁니다. 평택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수영탐 중에서 잘한 거 위주로 35, 35, 30 반영 비율로 해요. 근데 이제 그 하나의 반영 비율이 이제 저기 한국사로도 돼요. 그래서 한국사는, 그러니까 탐구는 탐구 혹은 한국사 둘 중에 하나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어랑 한국사를 제일 잘했어. 그럼 영어 35에 한국사 35 하고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거 하나를 30%를 반영하는 겁니다. 평택대는 100분위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아니라 등급 점수, 나의 등급, 1등급이 몇 점이야, 2등급이 몇 등,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 그러니까는 어떤 학생들한테 좋으냐면, 같은 3등급이어도 이제 100분위가 88도 3등급이거든요. 그렇지만 77도 3등급이요. 근데 같은 점수를 줘, 얘네들. 그래서 내가 뭐 다들 이제 하위 컷, 그러니까 3등급의 컷, 4등급의 컷, 뭐 2등급의 컷,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유리한 대학이 이 평택대인 거죠. 왜냐면은 등급 반영하는 대학이니까.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전형이나 수능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수능 우수자 전형은 수학을 이제 고정적으로 하면서 나머지 하나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50을 반영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60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100분위가 막 93, 94, 95, 어떤 건 98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수학이랑 영어 그나마 잘했어가 아니라 엄청나게 잘해야지 쓸 수 있는 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학은 한신대라는 대학이고, 한신대는 국수영탐 중에서 잘한 거 3과목을 반영하는데 잘한 거 위주로 50, 30, 20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내가 탐구를 제일 잘했어. 그럼 탐구를 50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를 50을 반영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냐? 거의 없는 거죠. 아까 전에 저 을지대가 이제 2과목에서 탐구를 50을 반영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50을 반영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있냐? 여튼간에 이 50을 반영한, 탐구를 50을 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탐구를 잘했어? 그럼 이제 한신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탐구를 50을 하고 영어 30하고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거 20을 반영하면서 뭔가 환산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튼간에 이 대학들을 소개해준 이유는 이 대학을 써라가 아니라 이런 대학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이한 대학이에요. 특이한 대학은 내가 만약에 국어가 5등급이야. 그리고 수학이 3등급이야. 영어가 3등급이야. 그리고 탐구가 막 4, 5등급이야. 그러면 나 수학 영어가 3, 3이니까 나는 저게 뭐야, 한국공학대나 쓸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 을지대나 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3, 3인데 나머지가 거의 4, 5면은 3, 4, 5로 이제 내가 섞인 조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2과목을 선택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2, 2, 2, 3 이런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막 4, 5등급 맞았는데 이 2과목만 2, 3등급 나온 학생들만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디를 갈 대학도 없어요. 이 친구들은 이 대학 말고는 딱히 갈 대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 빠지지도 않아요. 내가 뭐 영어랑 뭐 이렇게
탐구가 3, 3이다. 나머지가 4, 5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과목 반영 대학 아니면 4과목 반영 대학을 이제 상향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2과목 반영 대학을 이제 상향으로 지원하는 거는 그리 좋은 선택지는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튼 수도권에 특이하게 반영한 대학들은 이런 대학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셔라 라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